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으름뱅이 농원 우리 유튜브에 랄라리 농부라고 있죠. 그쪽에 체리, 지금 체리와 사과를 재배하시는데 오늘 체리에 대해서 우리 충남 영농창업단 학생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 촬영해 놓을 테니까요. 체리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장 모습 이태형이라고 하고요. 게으름뱅이 농장 주인 송순단 대표님. 사장님이셔 송순단님입니다. 예, 큰 박수 한번.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어린 애들만 보다가 좀 큰 애들이 오니까 되게 기분 좋아요. 우리 애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들은 졸업했지만 우리 딸 아직 3학년이거든요. 내년이면 4학년. 약간 제대로 공부 학교 못 가고 아쉽게 대학을 졸업할 그런 멤버여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지금 학교 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재밌게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혹시 궁금한 거나 뭐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아마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도 아마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여기서 재밌고 신나게 놀다가 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찍어. 잠깐만요.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여기에 게으름뱅이 농장. 자,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실래요? 꺼내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날라리 농구라고 한번 쳐보세요. 날라리 농구. 네. 네. 그 날라리 농구 대표님이 지금 유튜브에 우리 유튜브 농업인의 1세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던 분들이시거든요. 성공농장이나 우리 날라리 농구 이분들을 보면서 농업인들이 이제 도전을 또 하기 시작하고 했던 농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걸 체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기 농장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벌써 몇 년이죠? 몇 년도에 만났어요? 몇 년도에 만났어요? 15년 될 것 같은데요. 한 15년, 2년.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5년 동안을 같이 해오면서 계속 현장에 지원장을 오기도 했었고 교육장에서만 만나고 또 요즘 또 교육 강의 공부하러 다니시죠? 대학원? 예. 대학을 무슨 과정 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자원학과. 대학원 지금 이 연세 대학원 공부하시면서 또 다른 또 도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 네. 원래 저도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는데 교수님 찍고 있어서 저는 안 찍습니다. 예. 저희 농장 이름은 게으름뱅이 농장입니다. 전국에서 게으름뱅이 농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농장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비에도 그냥 게으름뱅이 농장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유튜브를 또 하고 있어요. 농업 유튜버로서 닉네임은 날라리입니다. 예. 여러분 아까 들어가기도 했지만 구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구독은 못하게 합니다. 예. 구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회수가 많아야 되니까 예. 많이 와서 조회해 주시고 광고도 가끔 눌러주는 거 이런 센스로 저는 이제 먹고 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귀농했어요. 2000년도에 귀농해가지고 그때 가장 먼저 심었던 게 뭐냐면 아스파라거스였어요. 원래 이제 브로콜리도 심고 막 했지만은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는 국내에서 아무도 모를 때 심었어요. 심어놓고 나니까 아무도 몰라. 아스파라거스는 몇 년을 모르냐? 10년 동안 몰라요. 갖다 내 팔아봐야 국민들이 몰라요. 10년 동안 아스파라거스 자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농업 분야 쪽에 하시더라도 너무 일찍 가면 안 돼.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제가 아가리 얘기하는
2000년대 아스파라거스를 심었었으니까요. 그러고 한 10년 동안 재배하다가 노타를 쳐버리니까, 그러고 나서도 한 3, 4년 기다리니까 그때부터 아스파라거스가 제가 판매할 때는 1kg에 2,000원씩 팔았어요. 1kg에. 근데 노타리 치고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1kg에 3만원. 이제 그때부터 막 퍼지기 시작한 게 아스파라거스가. 제가 블루베리도 국내에서 한 몇 번째 안에 심었었어요. 블루베리도 2005년도가 4년도에 심었으니까요. 근데 블루베리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네. 그냥 비쌌거든요. 남들 몰라도. 그리고 나중에 나니까 막 너도라도 블루베리 막 심었어요. 제가 자 게으름뱅이 농장에서는 그렇게 그동안 봐요. 사과도 재배하지, 블루베리도 재배했지, 체리도 저렇게 재배하지. 저런 것들 막 했어요. 지금은 이제 블루베리도 안 해.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고추 제가 만주씩 심었어요. 만주. 안 해요 이제. 뭘로 하냐? 다 지금은 체리로 가요. 체리.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아직도. 근데 힘들어. 그래서 이걸 바꾼 거예요. 왜 그런 제가 이걸 바꿨냐? 이런 형태로 사과 조금 해 아까 보지만 그 조금 면적 그거 하고 나머지는 전부가 체리예요. 6,000평이 체리입니다. 6,000평이. 요건 1,500평밖에 안 해요. 이것도 줄일 거예요. 사과도 올해 이제 제가 수확하고 나면 더 줄여요. 네, 줄여서 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체리로만 가는데 없어서 못 파는 걸로 가는 거예요. 없어서. 소문만 나면 없어서 못 파는. 그냥 내가 경매장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 와 주세요. 6월 한 달 동안만 딱 수확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200명씩. 여기 온 손님이 200명. 오전에는 체험만 합니다. 오전에는 일반 손님 안 받아요. 차를 막아버려요. 저기를. 체험, 단체 체험만 학생들하고 유치원들 뭐 이런 단체 체험들은 딱 받고 일반인은 아예 못 들어오게. 그리고 오후에만 일반인들이 전부 와서 책 사가라고 그래요. 일반인들 체험 안 해요. 바빠서. 그런 놈들. 요즘에는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 이제 앞으로는 너무 힘들게 일하는 농업이 아니고 뭔가 머리를 쓰면서 나는 조금 더 편하고 좀 고급스러운 이런 농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저도 선택한 게 체리예요. 언제 심었냐고? 내가 여태 심었을 거야. 여태 심었는데 2005년에서 6년 요 사이에 내가 왜 이걸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왜 제가 2005년도에 이 체리를 선택했냐? 요때 보니까 수입 봐봐요. 수입률이 막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체리 수입하는 수입 양이 금액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 작년에 체리 수입 과일 중에서 체리가 몇 위일게요? 작년에 올해는 말고 작년에 체리 수입 과일 수입량 중에서 체리가 차지한 게 몇 위 정도 차지했을 것 같아요? 2위요. 오, 그래요. 2위. 1위는 바나나. 1위는 바나나고 2위가 체리예요. 늘 이때부터 체리가 2위, 3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때 딱 보니까 야 이거 체리는 심으면 무조건 논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체리를 뛰어들었는데 막 그때부터 체리 뛰어들어갖고 막 이것도 제가 주최해서 다 했던 사진들입니다. 뭐 전국에서 체리를 뭐 한다고 교육한다고 그러면요 지금 저도 여기서 11월 27일 날 여기서 있는데 지금 제발 한 50명만 오라고 그랬어요. 한 200명이 와버려요.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열정들은 대단해요. 어마무시하게 심었습니다. 체리. 전국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한 약 50헥타, 500헥타
거의 그 정도 가까이 심었는데 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면적을 떠나서 한 농가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농가,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농가가 10집도 안 됩니다. 그때부터 2005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이제부터 한 발짝 뛴다고 보면 돼요. 한 발짝. 이제 체리는 이제 한 발짝 뛰고 있다. 작년에 제가 그동안 컨설팅해준 농가 중에 두 농가가 약 2,000평 정도에서 수확을 해서 순수익으로 다 제하고 1억 정도 수익했습니다. 2,000평에서. 네. 근데 수확을 한 게 한 70%만 수확했어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손님들 막 불러가지고 다 따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그 정도로 이제 터가 잡았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 제가 17년 동안 체리를 해오면서 해왔는데 우리나라에 적용시켜서 재배하고 수확을 할 만한 체리 품종이 없었어요. 마땅히.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열정은 정말 열정은 대단해요. 막 한번 모이면요, 막 100명, 200명. 우리 여기가요, 앉을 자리가 없이 다 앉아있는 있어요. 이거 다 치우고도. 그냥 사람만 앉아갖고도. 그 정도로 앉아 빡빡이 찹니다. 그 정도로 해도 열정은 대단해요. 근데 아직까지 체리에, 저 사람은 성공했어 하는 농가들이 몇 집 안 돼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런 이유가 되느냐. 체리는 심어놓고 보통 4년에서 5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해요. 4년에서 5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한데 다른 딸기 봐봐. 딸기 오래 심으면 내년에 따잖아. 지금 심어서 내년부터 따잖아. 12월부터. 지금 심어서 지금 더 심어서 해먹으면 컸겠네. 그럼 12월부터 수확을 하거든요. 내년 5월 6월까지. 근데 체리는 놀아야 돼. 몇 년 동안 4년에서 5년 동안 놀아야 돼. 체리는 4년에서 5년 동안 놀아야 되니까 이 수확하는 데까지 공백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먹고 놀 돈이 있어야 돼. 아니면 다른 부업을 하든지. 부업을 하면서 체리를 심어놓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약 한 10만 평 정도 하시는 분들이 부업으로 합니다. 부업으로. 20만 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20만 평 이상 하시는 분들이 직장생활 합니다. 10만 평에도. 근데 언제 6월달 한 달만 휴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주말농부처럼 일하다가 6월 한 달만 휴가를 내요. 휴가를. 그래도 국내에는 생산성이 엄청나다. 300평에 500kg는 못 따요. 300평에 500kg 못 따요. 500kg 따면 그나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률이, 국내 자금률이 다 수익거가 다 판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진행성 자료가 4.2%고 내 눈에 보이는 건 98%예요. 수익거가. 국산 체리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아직 이런 경매장이나 이런 데 나갈 만한 체리 품종들이 나온 지가 이제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체리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전부 그래서 심어놓고 실패한 농가가 더 많습니다. 체리는 실패한 농가가 성공한 농가의 10배 정도 됩니다. 10배. 네. 근데 간단해. 따지고 보면 왜 실패를 했지 보면 간단해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체리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손쉽게 재배하는 게 체리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외국에는요 가정수로 그냥 심어놔도 지가 알아서 열립니다. 200kg씩 300kg씩 한 나무에. 그리고 심화평에도 직장생활 합니다. 심화평에도 직장생활 하다가 6월달 한 달만 휴가 내가지고 수확하면 끝나요. 이게 체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체리나무가 그렇게 좋다가네. 이게 열매가 그렇게 맛있고 좋다는데 딱 하나 심어 놓으면은 아이고 내 새끼 막 하고 깨안고 잡니다. 나무를 정말.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괴롭겠어. 맨날 가서 뭘 해줘야 되고 뭘 만져야 되고. 외국은 그냥 꽂아놓고 말아버려요. 니들 죽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막 진짜 뭐 진짜 귀중한 보물 다루시게.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최초로 국내에서 체리를 재배하고 전파한 사람들이 수영만 너무 수영 특히 박사님들 제발 우리나라에 있는 박사님들 교수님들 체리 심으시고 그러면 다들 네 무슨 수영이에요? 그것부터 물어봐요. 무슨 품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슨 수영으로 키우냐부터 물어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품종을 키우세요? 물어봐야 되는데 모든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그리고 체리 조금 해봤다는 분들이 전부 물어보는 게 무슨 수영이에요? 물어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전 세계의 90% 이상 그냥 다 자연 개심령이에요. 체리는. 나머지 연구소, 나머지 좀 특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진짜 특이한 수영들을 하지 나머지는 이 사람들만 성공한 거예요. 전 세계 90%. 나머지는 실험용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걸 안 따라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최신 수영만 따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요건 넘어가야 돼요. 체리를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는데 체리를 그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국내는 외국에 비해서 비가 많은 나라예요. 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서 이 검은색 흑자색,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체리는 흑자색이죠. 네, 검은색 약간 검은기를 띠는 이 품종을 재배를 안 합니다. 일본에서는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일본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좌등급 품종 종류. 그러니까 체리는 여러분들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는 체리 맞죠? 네.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는 체리하고 직접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판매되는 그 까만색 체리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걔는 신맛이 나는 샤워 체리라고 산체리라고 해요. 산과 체리. 그거를 가공해 갖고 만드는 게 케이크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걔는 기계로 수확합니다. 사람이 안 따고. 기계로 수확하면 어떻게 하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 딱 갖다 잡아갖고 막 나무를 흔들어. 기계가. 그럼 우수수수 떨어져. 그럼 기계가 싹 말아서 올립니다. 그게 상과체리, 타트체리라고 하고. 네. 여러분 타트체리 주스는 많이 봤죠? 아 맞지. 자, 그 나무하고 지금 우리가 따먹는 체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은 원래가 사막 종류에서 크던 나무들이에요. 사막에서. 그래서 어디가 원산지냐? 터키가 원산지예요. 터키는 무슨 지역이죠? 석회암 지역이에요. 석회암 지역. 그리고 비도 별로 없어요. 석회암 지역. 샘을 파서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어디 걸 먹어요? 애비 걸 먹잖아요. 자식 거 안 먹고 애비 거. 그 물 먹잖아, 애비 물. 애비야. 네. 아,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애비양이 유명해진 이유
이유가 그쪽은 전부 석회질이요. 특히 뭐 헝가리 뭐 이쪽 참 석회질 땅이 많아요. 그게 원산지예요, 체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수입이 많이 되는 워싱턴. 워싱턴은 사막이에요. 체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워싱턴하고 오레곤주예요. 그것도 사막입니다. 쟤네들은 사막에서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갖다 보니까 안 커, 안 돼요, 맨 죽어. 나무가 잘 큽니다. 그래서 체리나무에 관한 속설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체리나무는 죽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심으면 되냐? 우리는 우리 토양에 맞춰서 심으면 돼. 이렇게 두둑을 높이는 거예요. 최소 60에서 70cm. 이따가 끝나고 저 위에 밭에 보면 이제 지금 딱 여기 농장 지금 새로 만들고 있어요. 전부 다. 기존 거 이거 다 다시 갈아엎어서 10년 넘어보니까 기존 토양에서 안 돼. 두둑을 이렇게 높여놔야 돼. 두둑을 높여놓고 여기다가 과일나무는 절대 땅을 깊이 파면 안 돼요. 과일나무 심을 때는 과일나무는 땅을 항상 요만큼만 파는 거예요. 묘목업자들이 땅을 파고 거기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나무 심는 방법. 테이프 넣고 막 비료 넣고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흙덮으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잘 죽는 방법이에요. 나무 잘 죽는 방법이에요. 나무를 잘 살리려면 이렇게 얕게 심어야 돼. 뿌리만. 이렇게 깊이 심었다 그러면 죽어요. 잘 죽어요. 요만큼만 파서 심으면 모든 과일나무는 모든 나무들. 근데 왜 산에 심을 때 옛날부터 깊이 심으냐면 물을 줄 수가 없잖아. 산에서는. 근데 내가 밭에서 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심어야 잘 살아요. 산에는 물을 못 주기 때문에 좀 깊이 심어라고 말리지만 하고. 그래서 깊이 심었던 건데 그게 정착이 돼갖고 과일나무도 저는 그렇게 심는 줄 알아요. 네. 절대 깊이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두둑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심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1학년이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해결을 할지 모르겠어요. 쇳나무가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쟤는 스스로가 이 물 증발량이 약해요. 기공이 어디 있죠? 입이요. 입 뒷면에가 있죠. 입 뒷면에 있는데 기공이 포도보다 더 많아. 체리는. 근데 증발량은 포도의 반도 안 돼요. 스스로 닫아버려요. 왜냐? 사막에서 지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쟤는 사막권을 좋아해. 그러면 우리는 사막에서 사니까 사막을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높여놓고. 높여서 사막을 만들어서 물 살짝 빠져나오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요. 이렇게 심으면 돼요. 쟤는. 네. 문제 하나 낼까요? 1학년이라 3학년이 맞춰야 돼요. 3학년 나을 거야. 잘 알아. 3학년은 알 거야. 우수학생들이니까. 자, 기공을 많이 잘 열리게 하려면은 기공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세포가 무슨 그 기공을 열리는 세포가 뭐라 하죠? 기공 옆에 있는 세포를 보고 공 옆에 있는 세포 보고 공변세포. 그렇죠. 공변세포라 하죠. 네, 공변세포라 해요. 기공을 열리게 가볍게 하는 건 공변세포라 해요. 이 공변세포가 움직이는 건 뭐냐면 공변세포가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는 거는 무슨 이온 때문에 하냐? 칼륨 이온 때문입니다. 칼륨. 배웠죠?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나올 거야 아마. 생리학에서 배워. 세포가 잘 열리는 건 가리거든요. 가리.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고 가리를 수시로 주면 돼요. 우리는. 네. 공변세포 아니 그래도 기공을 좀 많이 열리게 하고 우리는 장마 때 증발이 많이 되는데 장마 때 얘가 증발 안 해버리면 뿌리가 활동을 안 하니까 죽어버려요. 그냥 멈춰있어 버려요. 그래서 그 장마철 전에 꼭 가리를 줘가지고 수분 증발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안 됩니다. 그러면 체리 잘 안 죽어요. 네. 이게 이런 건 필요 없이. 네. 자, 이거예요. 중요한 건. 국내 체리 산업이 국내
체리가 지금 10개인데 거의 한 일제시대에 와서 심었으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일본 그 키 좀 쬐끔하신 분들이 와서 심었어요. 일본의 키 쬐끔하신 분들, 그분들은 원래 안 커요 키가.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심었어요. 그때부터 심어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제대로 재배하고 한 지는 한 4, 5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도 산업화가 안 돼. 산업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96%가 수입을 하니까요. 96%가 국산이 아니고 96%가 수입이에요. 전국에 딸린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예요. 소비자는 흑자색 체리를 원해. 왜냐? 이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 흑자색만 먹었기 때문에 그동안. 근데 모든 재배 기술, 모든 재배학의 기본은 뭘로 되어 있냐면 다 일본 품종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 일본 품종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품종은 노랍니다. 그리고 열매도 작아요. 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과 체리를 본따서 만들었어. 얘는 수분 증말이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열려갖고 뭐 있어요. 여러분들 1몰당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뭐 한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여튼간에 10개가 열려서 10개의 수분을 증발한다 그러면은 샤워 체리는 15개를 증발시켜요. 그래서 일본은 샤워 체리에서 좌등급 일본 품종을 만들었어요. 그거 본따서 그놈을. 그러니까 걔는 수분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비가 일본도 많이 오는데도 잘 안 죽어요. 근데 일본 토양이 회산토죠. 화산토. 그래서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 비가 아무리 그렇게 와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나라에 갖다 심어놨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부 보고 배운 게 일본 품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 일본 품종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저걸 갖다 심어놓는다 많이 죽어버려. 그러면 흑자색을 갖다 심어놓으면 왜? 전혀 다른 환경이거든. 일본이 이 흑자색을 들어가서 실패해가지고 안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수분 증발력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정부나 우리 그 진흥청 이런 데서 그 품종을 갖다가 국내 적응 실험을 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잘 못해. 그래서 언제 뭘 누가 하냐? 저 같은 너무 또라이들이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적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뿐이 아니에요. 10년. 그러면 그거를 적응 실험을 막 하고 해가지고 이제 요런 품종 한 4-5품종 나왔어요. 지금 이제 찾아냈어요. 신품종을 만든 게 아니고 미국 거. 우리는 문익점의 후예이기 때문에 미국 가서 가시 하나만 다 잘라갖고 주머니에 잘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품종 개발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 두세 살은 못 노니까 어디다가 책에다 넣어갖고 놓는 거.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렇게는 안 들어오고 우리가 2천만 원을 몇 명이서 모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개인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네가 한 나무씩 사 품종별로 그리고 가지를 잘라서 좀 보내줘 해가지고 보내 들어온 게 지금 11년 전인가 12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36개 품종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길러가지고 열매 보고 요거는 괜찮고 요거는 안 좋고 요거는 좋고 이렇게 해갖고 그나마 지금 나온 게 한 5품종 정도. 이제 그래서 5품종 정도가 이제부터 작년부터 이제 국내에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심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심어놨다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심었던 분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까지 심으신 분도 거의 다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지금에 심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그래서 저도 보면은 큰 나무도 있지만은 작은 나무들이 많아요. 이제 싹 갱신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체리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심어놓으면 원합니다. 예. 그런데 왜 더군다나 막 그렇게 했냐면 한 7, 8년 전부터 각 지방마다 이 보도사항이 엄청나게 나오시고 뭔가 대체 작물을 하긴 해야 돼. 사과 앞으로 점점 덜 먹어. 뭔가 지금 뭐 과일들 뭐 복숭아, 자두 덜 먹어. 감 안 먹어. 그러니까 뭔가 대체 작물을 해야 되는데 대체 작물을 찾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체리를 찾은 거예요. 앞으로 아가씨 그랬잖아요. 트렌드가 소구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보도사항을 막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리 심어도 된대. 그러면 그냥 체리는 체리야 다 그러고 다 심습니다. 그냥 막 심어. 공부도 안 해. 이거 알아보지도 않아. 흑자색인지 일본종인지 뭔지 몰라. 전 세계 체리 품종이 5,000가지 됩니다. 5,000가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한 1,000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서 5가지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재배해갖고 돈 벌 수 있는 품종 5가지밖에 안 되는데 국내에 있는 1,000가지 품종이요. 그냥 이거 다 심으시오. 3년 전까지. 저도 그래서 지금도 변해고 있어요. 다. 이제 조금 이제 털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그나마 여러분들은 4년, 5년, 6년 동안 학교에서라도 배운 거라도 나와갖고 만약에 농업을 좀 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체리 재배 95%가 사실은 95%가 과수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농업 자체를 처음 해보신 분들이에요. 거의. 누구? 귀농자들. 귀농자들은 보고 깨운 건 있어. 그래서 체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체리를 뛰어드는데 농사는 처음 해봐. 그래도 딸기는 옆에서 지켜라도 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사과도 어떻게 하는 건 알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농사를 직접 못 듣더라도 어떤 년들을 하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한 번도 지켜보도 안 했어. 그 사람들이 와서 체리를 심어. 될 것 같아? 그리고 품종도 몰라. 그냥 심어. 체리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리가 어마무시하게 힘들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더 있네 시간. 현장에 나가서 좀 해야 돼갖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때 보면은 체리로 인해서 성공한 농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는 여러 농가를 돌아보면서 이런 년들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와, 농사자 갖고 막 10억씩 번다더라. 이런 농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충분히 나와요, 체리는. 그만큼 어마무시한 수확이 나옵니다. 제가 체리 제가 여행을 엄청 좋아해. 해외여행 1년이면 보통 한 3번에서 4번 갑니다. 해외여행. 근데 관광지를 가본 거는 한 2번 정도 가봤나. 네. 중국에는 한 10번 갔는데 관광여행을 딱 한 번 가보고 홋카이도를 3번 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관광여행 갔었고 일본도 한 4번 정도 갔는데 가족 단위로 여행 간 거 말고는 다 체리밭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체리밭 가요. 제가 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단체로 가도 니들은 가서 구경해. 나는 렌트 다로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가이드 다시 대달라고 해가지고 통역해달라고 해가지고 체리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갔는데 홋카이도 가니까 한 1,000평 정도 농사를 져요. 1,000평 정도 체리 농사를 짓는데 보통 한 나무 간격이 10m 간격이에요. 10m 간격. 한 나무에 몇 킬로 정도 땁니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400kg. 한 나무당 따는 게. 한 나무에서 최고 많이 따는 거는요 600kg. 밑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고 오래돼가지고 한 나무에 600kg. 10,000원만 내면요 당신 마음대로 가서 따먹어요. 알아서 따먹어요. 10,000원만 내면 10,000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네. 그 정도로요.
체리는 그 정도로 많이 열립니다. 조금만 관리해 주면. 알고 던지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욕심 안 내도 돼. 그렇게까지 욕심 안 내고 한남에서 제가 뭐 100kg에서 150kg 지금 따왔지만은 그렇게까지 힘들어. 아들내미가 따다가 성질난다고 바구니 던지고 들어가고. 이게 한 50에서 80kg 정도만 되면 한남. 50에서 80kg 정도만 열리게 해가지고 수확을 하면은 체리는 어마무시한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체리는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굉장히 편한 농사입니다. 정말 편한 농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만 빼고 다 됩니다, 체리는. 제주만 빼고 육지는 다 돼요. 제주에서도 됩니다, 이제. 지금은 그동안 제주에서 난지연구소, 제주 난지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체리를 연구를 20년 동안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 체리는 휴면 요구도라는 게 있어요. 휴면 요구도라고 겨울에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간,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휴면 요구도라고 해요. 이 시간이 체리는 짧은 게 옛날에 700시간, 길면은 1200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서는 안 돼. 제주는 500시간 정도 되거든요. 400에서 500시간.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어. 왜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를 하냐고. 캘리포니아가 제주 기후보다 조금 더 덥거든요. 조금 더 밑이니까. 그리고 400시간, 300시간, 200시간짜리 만들었어요. 제2거사 뭐 이런 데서 막 만들고 막 정부에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품종들이 나와요 또. 그런 품종 제주도가 이제 되긴데. 근데 그냥 남은 그냥 그건 어려우니까 육지는 다 된다고 보는데 체리는. 그러니까 체리는요 묘목을 많이 심으면 손해요. 묘목을 많이 심으면 안 돼. 묘목은 몇 주 안 심어야 돼. 최대한 넓게 심어야 돼. 지금 제가 권해드린 건 6m에 4m. 딱 넓으면 7m 간격으로 심어라. 더 넓으면 8m 간격으로 심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묘목 몇 주 안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심으면 돼. 자, 우리나라의 체리가 어렵다고 실패한 원인들이 있어요. 원인들 분석해보면 제 개인적으로 분석해보면 제 개인적으로 실패한 농가들은 에이 체리 만하지마 안 가르쳐줘. 왜 체리 실패해 심어? 만하지마. 체리 안 돼. 우리나라에서 안 돼. 딱 그 말 한마디입니다. 체리는 안 돼. 딱 그 말 한마디. 누구네도 실패하고 누구네도 실패했는데 너 체리 한다고? 아 이런 미친놈아 무슨 체리를 해. 그럼 안 돼. 그래놓고는 우겨. 나는 할게요. 걱정하지 말고. 나는 성공할게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실패한 농가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해. 왜냐?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95% 사람들이 비농자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다 그분들은 뭐라 하냐면 체리는 다 똑같은 체리지. 뭐 품종은 몰라. 뭐 심었냐고 그러면 몰라. 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시설에서 하자. 피 안 맞으니까 야 사막화 만들면 되지. 하우스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설을 보내요. 시설이 투자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하우스 하나 지으려면 그래도 딸기 하우스는 조금 들어가는겨. 포도하우스 지어봐. 포도하우스. 집에 포도하는 농가. 내가 앞으로 포도하고 싶다. 옵슈? 그거 다행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체리가 굉장히 국내에서는 어렵다고 소문난 거예요. 체리는 사실은 엄청 쉬운 거예요. 예. 이건 아까 얘기했죠. 전망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리는 사람들이 막 어렵다고 하는데 마지막 장이에요. 체리는
어려운 작물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물 알아가면 돼요. 그래서 체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리를 하고 싶다 언제든지 우리 집 오세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데는 많이 가르쳐줘요. 네, 많이 가르쳐주니까 우리 체리 알고 싶으면 체리 농장을 많이 방문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보고 좀 알고 나서 좀 천천히 좀 하시면 돼요. 서둘러서 와 내년부터는 빨리 체리 심어야 되겠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부모님한테 가서 체리 한다고 해봐. 이놈의 나 학교 졸업할 때쯤에 체리 이제 수학 그때 나와 5년 후부터 수학한다니까 그게 지금 심어놔야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좀 더 알아보고 내가 대학생들이가 정말 사실은 한 3학년 4학년만 됐으면 내가 깊이 있는 얘기도 막 하려고 했는데 1학년들이라 아주 깊은 것들을 얘기 안 하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질문을 이따가 받을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질문 그때만 하시고 지금은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적어놨다가 밖에 나가서 잠깐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식사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